안녕하세요. 주돌입니다. 28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주말에 방송도 못하고 바빴어요. 사실 뭐 주말에 방송할 내용도 없고 그래가지고, 쉬었습니다. 사실 뭐 내용도 없고 좀 바쁘기도 하고, 근데, 오늘, 그죠? 오늘 우리나라는 지수가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 금요일 날도, 미국장은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했거든요. 단축해가지고 장이 열렸는데, 증시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는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주도는 오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나스닥을 넣어놨습니다. 나스닥이 사다 보니까 130%가 돼버렸네요. 나스닥을 더 샀다. 왜 나스닥을 더 샀냐? 뭐, 나스닥을 한번 볼까요? 나스닥을 보면, 그죠? 별로,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스닥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더 꾸준히 사야 되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가격대가 떨어지면 더 사야지 하는 구간이지, 굳이 지금, 요 상태로 와서는 팔 이유가 하나도 없죠. 뭐, 시간봉을 보나, 그죠? 견조하다. 나스닥은 견조하다. 오늘 우리 장이 솔직히 이 정도까지 출렁거릴 줄은 몰랐거든요. 오히려 중국 항생이 많이 출렁거리면 조금 항생을 좀만 더 떨어져라. 사실 뭐 항생 같은 경우는 떨어져라 그런 와중이었으니까요. 근데 항생을 보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시간봉을 보면 그죠? 걔 발악해가지고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상승을 했어요. 항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상해 증시라든지 항생 같은 경우는 대략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이도저도 아니다. 딱 하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금 그 상승분에 대해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딱히 하락할 정도의 그런 어떠한 그 악재는 아닌데, 그죠? 다른 뭐 가장 대표적인 항생이 상승을 해버렸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우리 장에서는 오늘 조금 과매도가 나왔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장을 팔아야 될 그럴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오늘은 제가 뭘 유심히 봤냐면 환율을 좀 유심히 봤거든요. 원달러 환율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간봉입니다. 시간봉. 5분봉으로 볼까요? 5분봉으로 보면 여기서 시작을 해가지고 꽤 많이 상승을 했어요. 그죠? 그러더니 지금은 다시 환율이 안정세.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중국에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중국에서 난리가 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중국에서 난 시위라든지 코로나 부작용, 그 다음에 국민들의 어떠한 그 제로 코로나에 대한 어떠한 너무 힘들다, 죽게 생겼다 이런 것 때문에 여기저기서 시위가 터져 나오고 정권마저 사실 이 정도면 정권이 위태위태 해야 되는데 공산당이니까 버티는 것 같아요. 내년 3월까지는 버티지 않을까. 근데 중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지금 호재예요, 호재. 거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럼 위안화가 굉장히 출렁거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출렁거렸어요. 보세요. 여기 5분봉입니다. 장 시작하자마자 뿅. 뭐야. 이렇게 봐야겠다. 장 시작하자마자 뿅 떴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다시 안정권. 그죠? 생각보다. 그러고 장 시작하면서 뜬 게 얼마가 떴습니까? 어제 0.1%. 1% 떠서 0.5에서 마감. 그죠? 과연 지금 중국 문제가 그렇게 심각한 문제인가? 그걸 한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게다가 이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달러 지수가 있잖아요. 달러 지수를 한번 보면 달러 지수, 그죠? 음, 음, 장기적으로 한번 볼까요? 시간봉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죠? 아예 뭐 떨어질 수도 있죠. 지금 미국에서는 걱정해야 되는 게 뭘 걱정해야 되냐면 침체를 걱정해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미국장이라든지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다 침체를 걱정하잖아요. 침체의 단어가 나왔다. 침체를 걱정한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 나올 뭐 파월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기 뭐 아주 유명한 연준 위원들이 나와서 뭔가 이제 얘기들을 계속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일 모레 누구죠? 블러드. 내일 모레 이제 블러드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파월이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얘기하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뉴스들이 있는데 중요하지 않죠. 왜? 침체예요. 지금 와가지고 악담을 할까요? 매파 발언을 할까요? 아니죠.
다들 그러잖아요. 비둘기 발언밖에 할 수가 없다고. 그렇다 그러면 증시는 그게 호재 아닌가요? 그게 바로 우리는 걱정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그게 나타나느냐? 증시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장이 중요하다. 미국장이 중요하다. 미국 보세요. 제가 시간봉으로 보는데 28일 그죠? 28일, 26일 1시 11시 11시 그 25일 여기 시작한 거예요. 요거예요. 여기 시작한 거거든요. 여기 그죠? 아하 시간봉으로 보더라도 그죠? 과히 떨어질 기미는 아닌 거예요. 그냥 약간 조정 짧았다 그랬잖아요. 오늘 만약에 나스닥이 일봉에서 음봉이 여기서 쭉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어디까지? 전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뚫고 내려오는 음봉이 나왔다 그러면요. 저는 오늘 나스닥 투자한 거 실패라고 생각하고 내일 다 정리할 겁니다. 근데 그런 게 나올까요? 환율도 안정화돼 있죠. 유가는 대려 떨어졌어요. 73불. 그죠? WTI 제가 기록을 해놨나요? WTI 해놨나? 그죠? WTI 여기 있네. 1056. 기름값이 지금 73불이에요. 73불. 이 상태에서 연준 위원들이 매파 발언을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렇게 내려오는데 계속 유가, 원자재가 안정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상황에서는 다들 그러잖아요. 경제 지표가 거꾸로 나오면 증시에는 호재다. 지금 딱 맞는 거죠. 그죠? 오히려 여기서 금리 인상에 대한 비둘기파 발언이 나왔다. 블러드 입에서 아주 온순한 발언이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그 크리스마스 랠리는 한번 시작되겠죠. 그렇다고 해서 쭉 올라가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아니라 아주 그냥 여러분들을 괴롭히면서 천천히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 그죠? 최소한 지금부터 손해를 보질 않는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곧버스보다는 레버리지가 맞다. 그죠? 나스닥 이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느낌상 12월까지 12월 말까지 올라갈 것 같고 S&P도 볼까요? S&P도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다우 그죠? 다우 올라가죠. 와 다우가 미쳤네요. 미쳤어. 그죠? 아이씨 정보가 여기고 코로나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가 버리면 다우를 투자했어야 되네. 안 떨어져요 얘네들은. 그죠? 안 떨어져. 전고도 뚫고 올라갔습니다. 예, 지금 금요일날. 그렇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곧버스에 투자할 이유가 있는지, 아니면 무포 상태로 가지고 갈 이유가 있는지.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코스피는요, 좀 애매하죠. 왜 그러냐면 많이 상승을 했고, 그죠? 과하게 나스닥보다 더 많이 상승을 했죠. 많이 상승을 했고 조정 구간에 들어왔고, 그죠? 200일선에 한번 얻어 터지고 내려오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또 이게 정리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하락한 게 거의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내일 만약에 음봉이 나왔다, 그죠? 한번 그려볼까요? 음봉이 나왔다. 애매하죠. 떨어지는 뭐야? 근데 내일 만약에 양봉이 나왔다, 그죠?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왔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 조정받는 구간. 그죠? 코스피 레버리지는 요거 뚫고 일단은 올라가야 돼요. 여기는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진공 상태라고. 투자하기도 애매하고, 안 하기도 애매하고, 그죠? 여기를 차라리 뚫고 내려간다 그러면, 땡큐. 그죠? 어떠한 그 이정표가 나오니까.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게 뭐냐면, 제가 이평선, 이게 시간봉 이평선인데, 잘 내려왔어요. 내려오다가 딱 여기 올라탔을 때 이평선들이 싹 모이잖아요. 그죠? 모이면서 한번 딱 나가야 되는데, 여기 꺾어버리네. 그죠? 요럴 때, 요렇게 에너지가 모일 때, 그죠? 이평선들이 싹 모였을 때 위로든 아래로든 한번 크게 터지거든요. 내일 요거 올라오질 못하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이평선 끌어올리지 못하면요, 힘들어져요. 만약 여기서 파란색으로 이렇게 놀아서 이평선 위로 다 끌고 내려오면요, 이평선이 머리 위로 가게 되잖아요.
그죠? 시간봉에서는 안 좋다. 그러면서 일봉도 안 좋아지죠. 그죠? 계속 이평선 밑을 두둥기는 모양새가 나올 테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어디까지 볼까요? 그죠? 그렇다고 그러면 뭐 201선, 121선 차트를 보는 사람들이 어떠한 구간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조금 애매하다. 그죠?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어마무시하게 팔았는데 대려 슬금슬금 다시 사들이기 시작했어요. 외국인들 오늘 매수, 매도 행태를 한번 보세요. 그죠? 이런 날 기관이 야, 여기가 이런 날 파네요.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쭉쭉쭉 밀어대는데 우리나라는 외국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큰 게 있죠. 바로 선물 옵션. 이쪽에 자금 운용이 너무 크다. 선물이라든지 옵션 이쪽 시장이 움직여가지고 본장이 움직이는 그런 현상. 웹도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 이런 게 일어나는 게 우리 장이거든요. 지금처럼 거래량 적어지고 거래대금 적어지는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이 많이 일어나죠. 오늘 쭉 밀어가지고 수익 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이 밑에까지 쭉 내려오기를 바래가지고 매도를 했는지, 그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 환율에서도 아무런 이정표가 없다. 그리고 미국 10년물 국채 안정적이다. 10년물 국채 오늘 더 떨어졌을 거예요. 그죠? 올라갔나? 10년물 국채가, 이거죠. 떨어졌네요. 1% 떨어졌네, 1%. 그죠? 시간봉을 한번 볼게요. 10년물 국채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국채가 떨어지는데 연준에서 매파 발언을 한다? 아니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흔들리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빅스가 안 움직여요. 오늘 저녁에 빅스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분명히 한번 봐야 됩니다. 빅스 시간봉이거든요. 안 움직여요. 한번 쭉 하고 올라와야 되는데 안 움직여요. 그죠? 32에서 22, 23, 24 여기서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사실 20 초반 25 넘어가지 24 넘어가지 않고 20 초반에 오잖아요. 그럼 안정권이에요. 이거 예전에 단타를 굉장히 많이 잘 쳤거든요. 이거 어떻게 단타를 치냐면 예전에 이렇게 있다 보면 지금보다는 한참 더 가야 되는데 일봉으로 봐야겠다. 일봉을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면 상단하고 이게 자꾸 왜 파란색이 나올까요? 상단하고 그죠? 하단이 딱 뚜렷하게 나올 때가 있어요. 그죠? 만약 여기 상단이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하단 내려왔죠? 그 다음에 하단이면 여기서 빅스를 조금 사나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뽕뽕 뛰어요. 그러면 단타로 파는 거죠. 빅스도 오래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다. 이것도 단타예요. 초단타. 그죠? 데일리 단타 정도 봐야죠. 사놓고 뜨면 무조건 판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20까지 왔네? 그럼 23이면 사실 지금 입장에서는 23이면요. 빅스를 사들여야 되는 거예요. 왜? 뜨기를 바라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사가지고 대략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상승률이 50%. 만약에 제가 오늘 산다 그러면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더 내려갈 것 같아요. 지금 장에서는 딱 없으니까. 그러면 한 27이나 28 정도 올라왔다. 그러면 파는 거죠. 근데 이거 한번 뜨면요. 27, 28이 아니라 그 다음날 22에서 갑자기 쭉 올라가가지고 막 30, 막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그죠? 빅스 안 떠요. 제가 이상하다 그랬잖아요. 빅스가 안 떠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은 고버스보다 레버리지. 그래서 주돈이 레버리지에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레버리지하고 우리나라 레버리지는 사실 약이에요. 주도가 좀 약하고 나스닥이 뜨면 우리나라 코스피도 이제 덩달아서 같이 빨려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스닥보다는 코스피가 훨씬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죠? 나스닥하고 레벨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나스닥에 좀 비중을 더 실어가지고 투자를 했고 중국이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제로 코로나 봉쇄 반발해가지고 시민들이 시위 확산하고. 그렇다고 하면 중국에서 할 수 있는 건 몇 가지 없어요. 그죠? 무력으로 강제 진압을 하든지. 그죠? 아니면 내년 3월달까지 양해가 있는 날까지 어떻게 버티게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조만간에, 그죠? 백신을 수입하면 되거든요. 백신 수입해가지고 주구장창 맞추고, 베이징 난리잖아요. 그죠? 베이징부터 싸그리 맞춰놓는다 그러면 그냥 자연스럽게 위드 코로나 가는 거예요. 이 백신이 문제거든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 정도까지
시위가 확산되고 반발이 확산이 된다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도 백신 수입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지금 중국 시장은요, 되려 살 때지 팔 때가 아니에요. 중국 시장은. 이거 굉장히 호재거든요. 그리고 지금 부동산 그 구제책 있잖아요. 여기 부동산 구제책 이거 굉장히 크게 해놨잖아요. 부동산 구제책이 먹혀 들어가고 있어요. 그죠? 헤지펀드라든지 아니면 그 중국의 그 국영은행들이 그 부동산에 대한 대출을 굉장히 완화를 해주고 또 부동산 주가가 지금 막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약발이 좀 먹어 들어간다. 그리고 코로나만 지금 완화가 된다 그러면 중국 경제는 금세 튀어 올라온다. 그렇다 하면 중국 시장 괜찮아진다. 그러면 우리나라까지 영향이 온다. 그래서 주도는 항생을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그죠? 우리나라 신용경세. 이거 지금 중요하지 않잖아요. 당장 터지는 거 아니에요. 위험은 한데, 당장 터지는 거 아니에요. 뭐, 롯데건설이 지금 자본난 때문에 힘들어한다 그러잖아요. 사실 롯데건설 망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죠? 만약에 나스닥이 어려워지고, 나스닥도 주가가 떨어지고 중국 주가 떨어지고 전 세계가 다 어려워진다 그러면 이 뉴스는 크게 대서특필이 되겠죠. 근데 아니에요. 악재가 호재에 묻혀버리는 그런 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FTX 이것도 미국에서 난리인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고, 그죠? 이게 지금 올 겨울에 평가성이 나온다 이런 얘기 너무 많아요. 이거는 그냥 유튜브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그죠? 호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이제 CPI 지수 나오고 무슨 지수 나오고 뭐 노동 생산성 지수 나오고 그다음에 그 실업률 나오고 모든 지표들이 막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내년 초까지 12월 초까지 해가지고 그때 나오는 지표들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그죠? 원자재 값 다운돼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속도가 완화되고 있어 경기 침체 들어간다 그래. 연준 위원들은 뭐라 그럴까요? 지금 비둘기 발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쯤에. 그죠? 그렇다면 12월 금리 인상은 0.5%. 오케이. 땡큐. 호재죠. 그죠? 금리 인상 천천히. 오케이. 호재죠. 그죠? 그리고 영국, 캐나다. 지금 금리 인상 너무 세게 할 수가 없어. 경제가 작살날 것 같아. 오케이. 땡큐죠. 그죠? 그러면 지금 딱 상황으로 봐서 멀리서 한번 싹 봤더니 악재가 호재로 돌변하고 그죠? 호재가 더 호재를 받는 힘을 받는 그런 느낌? 그러면서 주가는 안 올라? 그렇다 그러면 야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그죠? 여기서 만약에 뻥 하고 이슈가 터져가지고 뭔가 어느 쪽으로든 에너지가 제 생각에는 위로 터질 것 같아요. 어느 뭐 나스닥이든 아니면 중국이든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따라가겠지만 중국이나 미국에서 어느 쪽에서 뻥 터져가지고 에너지가 위쪽으로 한번 뻑 가지고 주가가 상승 기록을 딱 탄다라고 한다 그러면 레버리지 때려 박습니다. 예, 600%다 박아야죠. 대출 더 땡겨와가지고 1000%까지 때려 박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기회는 한번 올 것 같다. 그게 지금의 증시, 지금의 분위기, 지금의 뉘앙스가 계속 꾹꾹 누르고 있는 거예요. 가고는 싶은데 겁나. 사방팔방 확인을 해야 돼. 누가 먼저 튀어나가는지. 근데 한 놈만 튀어나가면 덩달아 같이 튀어나갈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곧버스는 아니다. 곧버스는 자중하시라.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뭐 아니면 말고 팔면 되죠. 일단은 레버리지에 투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끝.